이어서 오늘 관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큰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근거를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퐁크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그 전에 앞서서 지난 영상 복귀 먼저 하고 올게요. 4월 4일 오후 11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때죠. 텔레그램의 관점을 공유했었는데요. 한 줄로 요약하자면 70657-69210 맞고 하락할 것. 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 노란색 선이 저항 가격, 공지 시점 이후로 쭉 상승해서 해당 구간의 저항을 맞고 하락이 나왔습니다. 관점은 적중했습니다. 4월 5일 오전 9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때죠. 텔레그램의 관점을 공유했었는데요. 한 줄로 요약하자면 65688, 65426에서 매수. 자,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이 노란색 선이 지지 가격, 공지 시점 이후로 쭉 하락해서 지지 구간을 찍지 못하고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방향성은 적중했지만 타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자, 복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어서 오늘 관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큰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근거를 볼게요. 첫 번째 상승 근거, 프랙탈. 비트코인은 지난 10년간 총 3번의 사이클이 있었고 각 사이클의 고점은 새로운 사이클에 의해 갱신되었습니다. 2012년도 상승 고점이 나왔죠. 새로운 사이클에 의해 깨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이클의 고점, 새로운 사이클에 의해 깨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점, 새로운 사이클에 의해 깨졌습니다. 그리고 고점을 갱신하던 시기에 늘 비슷한 프랙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도부터 백테스팅 해볼게요. 2013년도 불장, 사이클의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고점 부근을 돌파했죠. 이 부근의 프랙탈을 보겠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고를 테스트, 그 이후에 1차 하락이 나오죠. 재차 반등하면서 전고를 갱신했습니다. 다시 한번 조정, 2차 하락이 마무리된 뒤 상승 추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지금 보신 순서는 계속 반복되니 잘 기억해 두세요. 이어서 2017년도를 보겠습니다. 2017년도 불장, 고점이 나왔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 볼게요.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고 테스트, 1차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반등해서 전고 갱신, 그리고 2차 하락 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이클을 볼게요. 2020년도 불장,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흘러 다시 한번 돌파하고 있죠. 이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고 테스트, 1차 하락이 나왔습니다. 재차 반등해서 전고를 갱신, 그리고 2차 조정 이후에 상승 추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백테스팅은 여기까지만 하고 돌아가 볼게요. 보신 것처럼 지난 사이클의 고점은 새로운 사이클에 의해 갱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흐름 모두 엇비슷했죠. 만약 이번에도 그러하다면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승 근거, 청산 히트맵. 지난달 14일부터 이어진 조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롱 포지션은 청산되었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18% 하락했으니 10배 이상 레버리지는 전부 터졌다고 봐야겠죠. 이와는 반대로 숏 포지션은 점점 더 과열되고 있습니다. 지난 하락으로 인해 롱 포지션은 청산이 됐고 반대로 숏 포지션이 과열되고 있다는 거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과열된 포지션은 주기적으로 청산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그러하다면 큰 상승으로 인한 숏 포지션 청산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승 근거, 베어트랩. 베어트랩은 지지를 돌파한 다음 더 아래로 갈 것처럼 하다가 반대로 슈팅하는 걸 일컫죠. 대표적인 속임수 중 하나로 비트코인 차트에선 자주 등장했습니다. 바로 백테스팅 해볼게요. 첫 번째 기점, 두 번째 기점, 세 번째 때 지지받고 트랩이 나왔습니다. 다시 추세선을 타고 상승 추세, 첫 번째 기점, 두 번째 기점, 트랩이 나온 다음 추세선 위에 안착하고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기점, 두 번째 기점, 세 번째 때 지지받고 네 번째 때 트랩이 나왔습니다. 다시 추세선을 올라탄 다음 큰 상승 추세. 자, 백테스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처럼 사람들이 신뢰하는 지지 저항을 침범해 스탑로스 및 청산을 유발한 뒤 반대 방향으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트에도 베어트랩이 나왔죠. 만약 이번에도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상승 근거, 반감기 이후 상승률. 비트는 지난 10년간 총 3번의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감기엔 92배 상승, 두 번째 반감기엔 30배 상승, 세 번째 반감기엔 8배 상승했죠. 보신 것처럼 새로운 반감기 상승률은 직전 반감기 상승률의 약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92배의 3분의 1은 약 30배였죠. 30배의 3분의 1은 약 8배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반감기 또한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번 반감기의 고점은 8배의 약 3분의 1 수준인 약 2~3배 상승한 가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K에서 210K 사이여 모든 반감기 직후에는 상승했으니 장기적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승 근거, 돌파 리테스트. 돌파 리테스트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적중률이 높은 전략 중 하나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주문이 중첩되니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현재 차트에서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저항받던 추세선을 돌파하고 리테스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등에 성공하고 있죠. 물론 다시 내려와서 추세선을 건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리테스트 이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고로 상승 추세 지속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여섯 번째 상승 근거, 테더 도미넌스.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하면 비트의 가격은 상승하고 반대로 테더 도미넌스가 상승하면 비트의 가격은 하락하죠. 쉽게 말해 비트의 가격과 반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도미넌스는 하락 채널을 그리며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흐르고 있죠. 그리고 당장은 채널 중단의 압박도 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간다면 테더 도미넌스는 더 하락하겠죠. 그럼 반대로 비트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상승 근거, 바이낸스 탑 트레이더. 바이낸스 잔고 상위 20% 트레이더들은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6대 4 정도로 벌어져 있습니다. 물론 해지용일 가능성도 있지만 대체로 상승 관점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들보다 더 전문성 있고 더 정교하죠. 따라서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상승 근거, 상승 페넌트 패턴. 상승 페넌트 패턴은 급격한 상승 이후 페넌트 형태로 가격이 수렴하는 차트 패턴을 뜻합니다. 그리고 해당 패턴은 과거 상승장에도 종종 나왔죠. 바로 백테스팅 해볼게요. 상승 추세, 저점을 낮추고 고점을 올리면서 가격이 수렴되었죠. 이후로 가격 상승,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면서 수렴했습니다. 이후 상승 추세, 저점과 고점이 모이며 수렴했습니다. 그 이후 상승 추세. 자, 백테스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보셨다시피 과거 상승장에도 종종 등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페넌트 패턴은 수렴이 된 뒤 한쪽으로 방향이 나오면 크게 그 방향으로 밀고 가는 힘이 있으니 이번에도 그러하다면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상승 근거, 고래지갑. 전세계 상위 20위권 고래지갑은 대체로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2위 고래와 14위 고래를 제외하면 대체로 매수하거나 홀드하고 있습니다. 24,000개 출금, 700개 입금, 78,000개 입금, 8,800개 입금, 8,000개 입금, 8,000개 출금, 3,700개 입금, 1,000개 입금, 8,500개 입금. 매도보다 매수하는 지갑의 수가 더 많았고 그 양도 매수량이 더 많았습니다. 이들은 가격을 리딩하는 지갑들인 만큼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열 번째 비트 상승 근거, 펀딩 레이트. 펀딩 레이트가 0 이하 또는 0에 근접했을 때 대체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0 이하 상승했습니다. 0 이하 상승했죠. 0 이하 상승했습니다. 0에 근접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펀딩 레이트가 계속 줄어들면서 0에 가까워지고 있죠. 이번에도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총 10가지 근거를 종합해 봤을 때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서 매수해야 되느냐? 바로 알아볼게요. 현재 CME 갭이 생겼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많이 설명했으니 백테스팅은 하지 않겠습니다. CME 갭은 높은 확률로 채우는 경향이 있죠. 이번 갭도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CME 갭을 채우러 내려올 때 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 기준을 알아봤으니 이어서 손절 기준을 이야기해 볼게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삼각 수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만큼 이 수렴이 깨지면 패닉셀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따라서 수렴의 하단이 깨질 때 빠르게 자르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요약해 볼게요. 갭 채우러 내려올 때 롱, 반대로 수렴 하단이 깨지면 손절.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알트코인을 분석할 예정이니 궁금하신 알트를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관점과 타점은 텔레그램과 멤버십으로 공유할 예정이니 반드시 알람 맞춰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총 상금 1억 대회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